자기 암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에밀 쿠에 박사가 전하는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예상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마술사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술적인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치유자라 부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매우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고 선량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역할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도구가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구이며 태어난 순간부터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이 도구를 씁니다. 우리가 꾸는 꿈 모두가 자기 암시에서 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도 모두 자기 암시, 즉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제가 주로 쓰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난 아이가 요람에 누워 있습니다. 아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요람에서 아기를 안아듭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춥니다. 부모는 아기를 달래며 다시 요람에 눕힙니다. 그러자 아기는 또다시 웁니다. 부모는 두 번째로 아기를 요람에서 들어 안습니다. 아기는 다시 울음을 멈춥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성공하지요. 부모들은 운이 나쁘게도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줘야 한다며 자기 암시를 건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내내 아기를 팔로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요람에 눕히는 게 훨씬 좋을 텐데도 말입니다. 아기는 속으로 요람에서 나가고 싶을 때마다 울어야지 하고는 울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부모가 아기를 1분,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울도록 놔둔다면 아기는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울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암시는 우리가 평생을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잘만 쓰면 좋은 혜택을 줍니다. 잘못 쓰면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마치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 도구에 대해 알려주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험한 도구라도 잘 알고 쓴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위험을 모를 때 존재하는 것이지 의식하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슬픈 생각에 잠겨 있거나 기능이 좋지 못한 신체 장기가 있거나 혹 몸이 아프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슬픈 생각들이 상쾌한 생각들로 바뀌고 장기는 조금씩 본래대로 기능을 회복하며 아픈 부위가 어디든 통증은 사라진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모두 가능한 생각들이니까요. 불안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더욱 불안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두통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두통이 옵니다. 초대받은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머리가 지끈거리지요. 약속한 날이 목요일이면 목요일에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마비됐어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청각장애, 시각장애 혹은 마비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질병을 갖게 된 건 아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 실제로 병을 갖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비 정세가 있었던 한 여성의 예를 들어보죠.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진료소 1층으로 데려왔습니다. 몸의 오른쪽 부분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비되었던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며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뇌졸중이었고 뒤에 응혈이 찼던 것입니다. 당시 마비 증세는 응혈이 줄어들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항상 스스로 나는 마비되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비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고 그녀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가능한 범주 내에서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특성 중에 으뜸은 의지력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 이론과 다른 이론의 차이점이며 이로 인해 저는 다른 요법들이 실패를 본 곳에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지력과 상상이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상상은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고 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상상은 의지와 갈등을 겪을 때 의지를 꺾고 우위를 차지합니다. 상상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는 첫 번째 자질이며 둘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 즉 무의식이 우리를 관리하고 어떻게 조정하는지 안다면 우리 스스로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거두기 위해서 땅을 경작할 때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이처럼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경작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설명과 실험을 통해 사람들을 일구어 나갑니다. 잘 경작하며 씨를 심습니다. 그러고 나면 싹이 자랍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싹을 키웁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과 일일이 상담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책을 통해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과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눈을 감고 소리내어 20번씩 반복하세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특정한 암시를 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라는 말 속에 모든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암시에 집중하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단조롭게 노력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구절을 귀로 듣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생각을 담으면 이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몇 개의 편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쿠에 선생님께 1920년에 사고를 당한 저는 뇌진탕에 걸려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전문의의 상담을 받았지만 어떤 치료 방법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환자들을 대하던 그 의사는 저를 시골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신상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업적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자기 암시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읽은 대로 따라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15km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여성이 보낸 다른 편지입니다. 암송하는 구절처럼 저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얼마 만에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지는 이렇습니다. 쿠에 선생님께 프랑스 낭시에서 7월 강의에 참석했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걸 알려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팠던 사람이라고 하면 기억하시겠죠? 낭시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나서 통증이 가셨고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매일 아침과 밤에 자기 암시를 하면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자기 암시는 맡은 일을 할 때도 강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된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제 조언으로 모두가 효과를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밀 쿠에 박사님의 에필로그를 시작으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암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는 서로 다른 두 자아가 있다. 두 자아는 모두 지적인데 하나는 의식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의식할 수가 없다. 그중 무의식적 자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시 되는 특정한 상황이 나타날 때 분명히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누구든 목류병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목류병 환자들은 잠에서 깨지 않는 상태로 일어나 돌아다니며 어떤 일을 하고서는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눕는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잠이 깨지 않았을 때 해놓은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하지만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로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무의식적인 자아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힘이 몸을 움직이게 했을까? 술에 취해 일시적 선망증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칼, 망치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휘두른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한다. 술이 깬 후 그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자신이 한 일인 줄 꿈에도 모른다. 이 경우에도 불행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무의식적 자아이다. 의식적 자아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반면 무의식적 자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까지 완벽하게 기록하고 기억한다. 무의식적 자아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다소 기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즉, 우리가 신체의 어느 부위가 좋거나 나쁘다고 믿거나 혹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 신체 부위는 실제로 그렇게 기능한다는 것이다. 무의식적 자아는 행동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상은 의지에 반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의지와 상상은 반작용 관계에 있다. 사전에서 의지라는 단어를 찾으면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라고 쓰여 있다. 이 뜻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것처럼 잘못된 말은 없다. 실제로도 의지는 상상의 자리를 내주며 이는 예외 없이 절대적인 규칙이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라고 외칠 테지만 진실이다. 눈을 뜨고 주위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의지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지란 상상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상상을 다루는 법을 터득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꼭두각시 노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상상 혹은 무의식이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 나는 지금부터 상상과 무의식도 급류나 야생마처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두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암시와 자기 암시이다. 암시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두뇌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로 증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작용이 실제로 일어날까? 사실 그렇지 않다. 암시는 그 자체로 있을 수가 없다. 암시가 존재하려면 자기 암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암시를 걸어도 상대의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여 자기 암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한다. 나는 때때로 평범한 주제의 암시를 스스로에게 거는데 실패했다. 그 이유는 내 무의식이 암시를 거부하여 자기 암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상도 급류나 야생마처럼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한 앞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상상을 통제하기 위해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즉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둘째, 상상의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는 바라거나 인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 방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종종 잘못하여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암시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왔다.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의식적으로 암시를 거는 일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암시의 대상을 마음에 명확히 새긴다. 그 대상이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요구하면 다른 생각은 일체 떠올리지 않고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등의 흐름에 집중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부 에너지의 일부이다. 만일 무의식이 이러한 암시를 받아들여 자기 암시로 전환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현실이 된다.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최면술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의 영향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이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가 있다. 반대로 누구나 쉽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당신이 할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결코 해내지 못한다. 낮은 언덕을 오르기 힘든 높은 산처럼 느끼고 못 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암시를 시행할 때는 의지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의지와 상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의지가 들면 상상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걸 하고 반대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지를 되새기는 방법을 써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상상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나는 상상훈련법을 통해 다른 치료법이 소용없었던 사람들과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다. 내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실험을 거쳐 도출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지와 상상이 상반하면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두 번째, 의지와 상상이 갈등을 빚으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비로 커진다. 세 번째, 의지와 상상이 일치하면 상상의 힘은 둘을 더한 만큼이 아니라 곱한 만큼 커진다. 네 번째, 상상은 통제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따르면 질병에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진실이다. 어떤 질병이든 자기 암시로 나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 모두 낫는다라는 뜻은 아니므로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의식적 자기 암시를 하려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듯이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암시는 인간의 천부적인 재능이며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말하듯 일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쉼없이 다루는 도구이다. 그렇지만 만일 무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도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위험에 처한 생명도 구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자기 암시 시행 방법입니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다. 설사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해도 병렬로 존재하지 겹쳐지지 않는다. 정신을 통해 걸러지는 모든 생각은 현실이 되고 행동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점점 나아진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병은 정말 사라질 것이다. 또 도벽에 걸려 시달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훔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증세가 사라질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훈련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환자들의 무의식적인 사고를 A, B, C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따라 가르치면 된다. 우리 내부에는 무한한 힘의 근원이 있다. 이 힘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말을 안 듣는 아이처럼 제멋대로 군다. 하지만 지혜롭게 의식적으로 다루며 자신을 제어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행복한 삶을 갖고 나갈 수가 있다. 상상은 고삐를 채우지 않는 말과 같다. 그런 말이 마차를 몰면 엉뚱한 일을 벌이다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마구를 갖추고 몰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마음은 상상하기 나름이다. 마음과 상상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다뤄야 한다. 입을 움직여 자기 암시를 걸면 무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특히 밤의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서 밤에 실행하는 자기 암시가 가장 중요하다. 그 결과는 놀랄만하다. 의식적인 자아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반면 무의식적 자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완벽하게 기록하고 기억한다. 무의식적 자아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뇌와 연관이 있다. 무의식적인 자아는 행동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상은 의지에 반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의식적 자기암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진실이며 현실화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원하든 그 내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루어진다 혹은 사라진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아침과 밤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20번씩 반복하는 일반 암시 구절에는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자기 암시는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자신감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나아가서 낮이든 밤이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낄 때마다 아픔이 모두 사라진다고 스스로 단언해야 한다. 가능하면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선언한다. 당신이 바라는 일이 쉽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빠르고도 즐겁게 일을 해냅니다. 반면 일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또 그렇게 됩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은 어떤 것이든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다른 관점을 갖고 바라보게 되지요. 어떤 범죄 현장에 30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판의 증인석에 30개의 진술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같은 측면에서 범죄 행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죄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이치에 합당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이 조건을 다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기길 바란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생각을 한다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것이죠. 불면증이 뭡니까?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면 잘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변비라고 생각하면 변비에 걸리게 됩니다. 변비에 좋은 이런저런 약을 먹지 않으면 내일 변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비 환자에게 약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변비약과 같은 약을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이라고 엮이는 빵가루나 전분가루가 든 약을 대신해서 준다고 했을 때 마치 변비약을 먹은 것처럼 장이 정상적인 연동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약이 가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불신했다면 이제부터 그러한 불신감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신감은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잘하고 뛰어나게 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치에 맞는 범주 내에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치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을 때나 의무적인 일이 있다면 할 일이 쉽다고 믿으세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나보다 세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등 내뱉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은 문장이 아닙니다. 진짜 문장은 쉽다. 나는 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말로 인해 당신은 경이로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어떤 과목이 싫어한다고 상상합니다. 아, 수학은 싫어. 역사도 재미없어 라고 말하지요. 특정 과목이 싫어지는 이유는 단지 그 과목이 싫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과목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 과목은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면 앞으로 어떤 과목이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됩니다. 옆자리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나 장난 혹은 스스로 쓸데없는 행동에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학생입니다. 알겠지요? 여러분은 똑똑해서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서 필요할 때마다 기억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학교나 집에서 자습할 때나 해야 할 과제나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성적 때문에 꾸지람 들을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적 자기 암시는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기 암시가 자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이유도 노력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통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면 곧 멈출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증상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시술자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의지와 상상이 갈등을 일으키면 상상이 항상 이긴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면서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잠을 이루려 애쓴다든지,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쓴다든지,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거나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신이 멀쩡해지고 이름은 기억 저편에서 맴돌며 웃음은 더욱 터져나오고 장애물을 향해 돌진하고 맙니다.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열쇠이기도 하죠.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모두 구체적인 실화가 됩니다. 즉, 현실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은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져도 예를 들어 대머리에 남아있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능성이 희박해도 기회를 잡아서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좋은 상상을 하고 그 상황을 부릅니다. 반대로 자신을 의심하며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붙잡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죠. 운명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노력은 의지를 뜻하고 의지는 반대의 의견을 부르는 상상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항상 쉽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식하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힘을 필요 이상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힘의 낭비이죠. 자기 암시라는 도구는 다른 도구들처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총이라 해도 숙련되지 않는 손으로 다루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듯, 총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훈련한다면 총알은 관역에 적중합니다. 자신감, 믿음, 인내로 다져진 의식적 자기암시는 이치에 맞는 범주 내에서 정확히 현실화됩니다. 자기암시를 행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가 더 흔한 것이죠. 좋은 암시를 걸기 위해서는 결코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의지를 쓴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지는 떼어놓고 분리시켜야 하며 오직 상상만을 써야 합니다. 평생 건강해지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면 자기 암시를 써서 즉시 치유될 수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높은 기대치를 갖고 바라면 안 됩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져서 완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 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은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만일 어떤 질병의 원인이 신체가 1이고 정신이 1, 2, 10, 50 혹은 100 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 대부분 바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정신적인 원인이 100이고 육체적인 문제가 1이라면 100이 사라지면 1만 남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육체적인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보다 훨씬 쉽게 치료됩니다. 비퐁은 스타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알 수 있다란 뜻입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 실패로 이어지고, 성공한다고 상상하면 성공하게 된다. 어떤 장애에 부딪혀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확고한 자신감과 신뢰를 갖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타인의 복을 늘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에밀 쿠의 자기 암시 함께 해보았는데요. 스스로에게 힘을 빼고 노력이나 의지 없이 평안한 상태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성공한다 라는 자기 암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라고 암시하시면서 성장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